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고대 조상들의 목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절의 경계, 차가운 바람이 문을 두드리고 땅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힘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문턱을 함부로 넘어서는 자, 겨울의 그림자가 그를 뒤쫓으리니 조심하십시오. 오늘 그 누구도 이것을 감히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월 7일은 한국의 절기 중 19번째인 입동 리동의 예시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입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겨울이 들어서는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가을의 황금빛 풍요로움이 서서히 저물고 대지는 차가운 바람의 손길에 굳어가는 듯한 적막감에 휩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만물이 숨을 고르고 긴 휴식에 들어서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에게 입동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전환점이자 혹독한 겨울을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한 경애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겨울은 혹독한 시련이자 다음 해의 풍년을 좌우하는 은밀한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 대한 경외감이 담긴 성스러운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삶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 입동의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금기들을 우리는 오늘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입동은 특정 종교의 큰 축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민간신앙과 영적인 염원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겨울 동안 가족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비축해둔 식량의 보존을 기원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고 만물이 잠드는 때, 잡귀나 질병이 더욱 기승을 부려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파고든다고 믿었기에 조상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군을 막고 복을 비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조상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후손들을 보살펴 주시고 집안의 따뜻한 온기와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들은 겨울은 조상신들의 영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믿으며 정성스러운 제사를 통해 그들에게 감사와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한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영적인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여겨 마음을 다잡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에게 겨울 내내 사냥꾼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하고 빌었고, 또 어떤 이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차가운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입동은 단순히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넘어 인간의 영혼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 자신을 겸허히 위치시키고 미지의 겨울을 향한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베일을 걷고 아득한 옛날, 입동이 지닌 신화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고대 한국인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흑룡의 시대 또는 얼음심장의 신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은 사계절의 여신들의 조화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나 겨울 여신 설화, 익수의 화는 다른 여신들과는 다른 깊고 차가운 심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입동의 문이 열리는 날, 북쪽의 얼음 궁전에서 깨어나 세상에 자신의 권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 여신이 깨어나면 그녀의 차가운 숨결은 대지를 순식간에 얼리고 바람은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모든 생명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겨울의 심장이라 불리는 설화 여신의 기운이
너무나 강력하여 만약 그 힘이 온전히 대지를 덮친다면 영원한 얼음의 시대, 즉 백색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농작물은 얼어붙고 동물들은 숨을 거두며 인간의 영혼마저 차가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이때 현명한 무당들과 마을의 어른들은 설화 여신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근원적인 힘이자 순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설화 여신을 달래고 그 힘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환대와 준비, 그리고 경외였습니다. 입동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가장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설화 여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공물이자 겨울의 심장을 위한 성대한 환대였습니다. 잘 익은 과일과 갓 잡은 고기, 그리고 묵직한 막걸리를 정성껏 내어놓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시옵소서 위대한 설화 여신이여. 부디 저희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고 너그러이 저희를 돌보소서. 당신의 차가운 숨결이 모든 것을 얼리지 않도록 부디 생명의 불씨를 남겨주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이들은 잔치를 통해 따뜻한 기운을 모아 설화 여신에게 바치면 그녀의 심장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려 혹독함을 누그러뜨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설화 여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즉 입동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모으고 집을 단단히 보수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화 여신에 대한 준비의 의지를 보여주는 성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자는 설화 여신이 그들을 나태하고 약하다고 여겨 더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벌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설화 여신이 가진 파괴적인 힘 뒤에 숨겨진 재생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잠재움으로써 겨울은 대지에게 휴식을 주고 씨앗들에게 다시 움틀 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화 여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고의 힘을 가진 위대한 존재와의 경건한 계약이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설화 여신이 떠나야만 봄의 여신이 다시 찾아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한국인들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지혜롭게 삶을 이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입동은 이처럼 자연과의 깊은 교감, 생존을 위한 지혜,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어우러진 신화적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자연의 경고와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운명의 징조, 민간 속담 및 징조, 날씨, 수학 관련, 입동 전 김장 준비 서둘러라, 아니면 얼어 죽을 수도, 입동 전에 김장을 끝내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추위에 배추가 얼어버려 하네 농사가 허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김장을 하라는 말을 넘어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존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겨울의 심장을 노하게 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입동에 추우면 그해 겨울은 따뜻하다. 이날이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면 역설적으로 본격적인 한겨울은 그리 춥지 않고 온화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이는 자연이 항상 균형을 찾는다는 조상들의 통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렬한 시작은 완만한 끝을 예고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입동에 바람이 없으면 겨울이 온화하다. 입동에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그해 겨울은 큰 추위나 눈보라 없이 순탄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이는 바람이 차가운 기운과 함께 애군을 몰고 온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바람 없는 날은 평화로운 겨울을 암시했습니다. 입동에 눈이 오면 다음 해 풍년, 입동에 내리는 눈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씨앗의 생장을 돕고 땅의 기운을 북돋아 다음 해 농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겨울눈은 단순한 추위가 아닌 땅속 생명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입동무는 잘라 먹고 동지무는 통째로 먹는다. 입동무는 아직 억세지 않아 잘라서 요리하는 것이 좋다는 실제적인 지혜와 함께 겨울이 깊어질수록 무가 더욱 단단해져 통째로 먹어야 할 만큼 강인해진다는 비유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력이 겨울을 거치며 더욱 강해지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입동의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으면 다음 해 가뭄, 입동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많다면 이는 겨울 동안 눈이나 비가 적게 내릴 징조로 이듬해 봄과 여름에 심한 가뭄이 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미래를 읽어내려 했던 조상들의 섬세한 관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입동의 철새들이 일찍 떠나면 그해 겨울은 일찍 온다. 철새들의 이동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입동 무렵 철새들이 유난히 서둘러 남쪽으로 떠나면 이는 겨울이 평년보다 일찍 시작될 것이며 그만큼 추위도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상 금전 관련, 입동에 거미줄을 치우면 돈복이 나간다. 고대 한국에서는 거미를 재물을 가져다주는 길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거미줄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돈과 복을 엮어주는 통로로 보았기에 입동에 거미줄을 치우는 행위는 마치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거나 끊는 것과 같다고 보아 금전운을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금기로 이어졌습니다. 입동의 재물을 과하게 자랑하면 겨울 내내 궁핍하다. 겨울을 앞두고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와 오히려 재물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겨울의 심장이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 더 큰 시련을 준다는 믿음과도 연결되어 겸손하게 겨울을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입동에 이불 빨래를 하면 집안에 찬 기운이 돈다. 이불을 빠는 행위 자체가 겨울을 맞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에 찬물을 사용하고 이불을 말리는 과정에서 집안의 온기를 빼앗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온기를 빼앗아 건강에 해롭거나 나쁜 기운이 들어와 가족들에게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입동의 빗자루로 집안을 과도하게 쓸면 복이 쓸려나간다. 집안의 먼지를 치우는 것은 좋지만 입동에 너무 과도하게 빗자루질을 하는 것은 집안에 깃든 복까지 함께 쓸어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쓸어내는 것은 더 큰 불운을 초래한다고 여겼습니다. 입동에 남의 집 물건을 탐하거나 훔치지 마라. 겨울은 모두가 궁핍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천벌을 받아 다음 해 내내 재물이 모이지 않고 심지어 가족 중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 금기였습니다. 오늘 밤의 꿈, 입동의 밤에 꾸는 꿈은 다가올 겨울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조상신이나 자연의 정령들이 보내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얀 눈이 평화롭게 내리는 꿈,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정화의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눈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린다면 오랜 고통이 사라지고 순조로운 한 해를 맞이할 길몽입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거세게 치는 꿈이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이겨낼 강한 의지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눈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은 잠시 방향성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나무가 시들거나 얼어붙는 꿈, 재물이나 건강의 손실을 경고하는 흉몽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은 듯 보이는 나무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거나 얼어붙은 나뭇가지에 눈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꿈이라면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따뜻한 불을 지피거나 온기가 가득한 꿈, 이는 길몽 중의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가정의 평화와 재물의 번영,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상징합니다. 특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집안 가득 퍼지는 꿈은 온 가족이 겨울을 무사히 나고 행복이 넘치며 재물이 쌓일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겨울의 심장이 온기에 감동하여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꿈, 사업이나 계획이 일시적으로 정체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임을 암시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더 큰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숨겨진 잠재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김장하는 꿈, 가족 간의 화합과 공동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순조롭고 김치 맛이 좋았다면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길몽입니다. 김치가 잘 익는 꿈은 노력의 결실이 곧 찾아올 것을 예고하며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복이 나눌수록 커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11월 7일 입동 무렵에 태어난 이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원숙한 지혜와 다가올 겨울에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문제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철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끈기를 지니고 있어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해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깊은 사색과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돕는 참된 의리와 인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지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진정한 겨울의 자식들이자 세상을 이끄는 숨은 리더의 자질을 지녔습니다. 오늘의 이름, 입동과 같은 날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 중 오늘 살펴볼 이름은 지혜 칠쾌와 강인 창른입니다. 지혜는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이 계절의 특성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겨울의 혹독함을 미리 내다보고 현명하게 대비하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이름을 가진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강인은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입동의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지닌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힘든 이들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지혜와 강인함은 입동에 태어난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식, 입동은 고대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혹독한 겨우살이를 준비하는 다양한 전통과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김장, 김장. 겨울을 위한 생명의 저장고, 화합의 축제. 목표.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 동안 가족들이 먹을 김치를 미리 담가 저장함으로써 겨울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과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축제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 온 가족의 겨울이 달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필요한 것. 잘 자란 배추와 무, 갓, 쪽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등 신선하고 최상급의 재료들. 그리고 김장김치, 독옹기, 깨끗한 김장 도구. 언제 어떻게 입동을 전후하여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 가장 적절한 손 없는 날을 택해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배추가 얼어버리거나 맛이 변질될 수 있었기에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온 마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단계별 지혜. 1. 배추 절이기, 염장. 싱싱한 배추를 반으로 갈라 굵은 소금물에 절여 숨을 죽입니다. 이 과정은 배추 속에 쓴 수분을 빼내어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조상들의 과학적인 지혜였습니다. 배추 절이는 솜씨가 김장 맛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2. 속 재료 준비, 양념의 조화. 잘게 썬 무채, 향긋한 쪽파와 갓, 다진 마늘과 생강, 그리고 칼칼한 고춧가루와 감칠맛 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을 넣어 양념 속을 만듭니다. 이 속 재료는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이며 지역마다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 달랐습니다. 각 재료들은 단순한 맛을 넘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양리적인 의미도 지녔습니다. 3. 버무리기, 정성의 손맛. 잘 절여진 배추 사이사이에 준비한 양념 속을 정성껏 그리고 골고루 채워 넣습니다. 이때 김치 맛이 잘 배도록 손맛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며 김치에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들의 사랑과 염원이 김치에 스며드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4. 저장, 땅의 기운과 보존. 담근 김치는 숨 쉬는 그릇인 김치 독옹기. 꼭꼭 눌러 담아 땅속에 묻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땅속에 묻는 것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김치가 맛있게 숙성되도록 하는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 김치가 더욱 깊은 맛을 낸다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김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서로 품앗이를 하며 김치를 담그고 갓 담근 김치와 겉절이를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김장하는 동안 오가는 덕담과 웃음소리는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낼 따뜻한 힘이 되었으며 김장독에서 복이 나온다는 말처럼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2. 조상께 겨울맞이 구하기, 고하기, to ancestors for winter. 뿌리에 바치는 경건한 기도. 목표. 다가오는 겨울. 조상신들에게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겨울 내내 집안의 평안과 온기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의식입니다. 혹독한 겨울로부터 후손들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것, 정갈하게 준비한 제사상 음식, 계절 과일, 맑은 술, 직접 빚은 떡, 정성껏 부친 전 등 깨끗한 향, 모든 음식은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언제 어떻게, 입동 당일이나 그 전후로 길한 시간을 택해 집안의 가장 깨끗하고 신성한 공간인 안방이나 사당에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릅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단계별 경위, 1. 정결, 몸과 마음의 정화. 제사를 지내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여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는 조상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경건한 마음가짐을 위한 준비입니다. 2. 상차리기, 공경의 상차림. 조상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제사상에 올립니다. 이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가족의 정성과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3. 절하기, 겸허한 기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께 공손히 절을 올리고 조용히 겨울 동안 가족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저희 후손들을 지켜주소서 하고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4. 충문, 마음의 전달. 때로는 가문의 가장이 충문을 읽어 조상님께 가족의 안녕과 다가올 겨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아뢰기도 했습니다. 충문은 인간의 말을 조상신께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 의식은 가족 구성원들이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상의 어리겨울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깊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가족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3. 겨울채비와 집안보수, 겨울채비와 집안보수. 따뜻한 안식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 목표.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집안의 온기를 지키고 외부의 찬 기운이나 해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며 이듬해 봄까지 사용할 물품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안락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였습니다. 필요한 것, 땔감, 장작, 연탄, 볏짚, 문풍지, 볏짚, 황토, 수리도구, 겨울철 옷가지, 보관용기. 언제 어떻게, 입동을 기점으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품앗이하며 각자의 집을 수리하고 땔감을 비축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후 온 마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단계별 준비. 1. 땔감 비축, 생명의 불씨. 겨울 내내 사용할 장작이나 땔감을 충분히 모아 건조한 곳에 정성껏 쌓아둡니다. 땔감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었으며 불씨가 꺼지면 집안의 온기도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땔감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은 겨울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행위였습니다. D. 문풍지 바르기, 외풍과의 싸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문풍지를 새로 바르거나 꼼꼼하게 보수합니다. 이는 외풍을 막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 대책이었으며 차가운 기운과 함께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지녔습니다. 3. 벽 보수 및 지붕 점검, 안전한 보금자리. 혹시라도 금이 간 벽이나 지붕이 있다면 황토 등으로 메우고 보수하여 찬바람과 눈비를 막습니다. 이는 집안의 방안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었고
지붕이 새면 집안의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믿었기에 더욱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4. 월동 준비, 몸과 마음의 보호. 겨울 옷가지나 두꺼운 이불을 꺼내 손질하고 곡식이나 씨앗 등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관리를 넘어 다가올 겨울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다가올 겨울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겨울 채비를 돕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함께하면 겨울도 두렵지 않다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4. 겨울 맞이 음식, 겨울 맞이 음식. 몸과 마음을 드는 자연의 선물. 감과 곶감, 감과 곶감. 입동 무렵에는 감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붉게 잘 익은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았으며 단맛은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감을 먹는 것 외에도 감을 깎아 매달아 자연 바람에 말린 곶감은 겨울 내내 귀한 간식이자 영양 보충원이었습니다. 곶감은 겨울의 햇살을 품은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찹쌀떡과 막걸리, 찹쌀 티떡과 막걸리. 찹쌀떡은 든든한 포만감과 함께 따뜻한 기운을 주어 겨울철 훌륭한 간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찹쌀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주인 막걸리는 고된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피로를 풀어주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겹고 따뜻한 입동의 술과 음식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겨울의 심장에게 평안을 빌기도 했습니다. 생강차와 유자차, 생강차와 유자차.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생강차나 유자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생강은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여겨졌고,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차를 넘어 조상들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찾아낸 지혜로운 약재이자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료였습니다. 이 차 한 잔에는 가족의 사랑과 겨울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잣죽과 호두죽, 잣죽과 호두죽.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잣이나 호두를 갈아 만든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잣과 호두는 고열량 식품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했으며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의 겨울철 보양식으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겨울의 정기를 담은 약죽으로 불리며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금기. 입동은 겨울의 문턱이기에 이날 행하는 특정 행동들은 다가올 겨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겨울의 심장의 노여움을 피하고 평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오랜 세월을 거쳐온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녹아있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1. 낭비하거나 버리지 마라. Do not be wasteful or discard things carelessly. 미신적 이유. 입동은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모든 것을 비축하고 아껴야 하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이날 음식을 버리거나 물건을 낭비하는 행위는 겨울의 신령이 분노하여 집안에 궁핍함과 기근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쌀이나 곡식을 낭비하는 것은 다음 해 농사를 망치고 가족들이 굶주리게 될 흉조로 여겨졌으며 겨울 신령이 탐욕스러운 자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음식은 악귀들이 모여드는 통로가 된다고도 보았습니다. 결과, 재물이 마르지 않고 겨울 내내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는 겨울 내내 집안의 재물을 고갈시키고 심지어 악귀를 불러와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아끼지 않으면 봄에 씨앗을 뿌릴 곡식마저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2. 김장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마라. Do not postpone or neglect 김장. 미신적 이유. 김장은 겨울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준비였습니다. 입동이 지났는데도 김장을 하지 않거나 대충 하는 것은 겨울의 신령에게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가족의 안위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김장을 게을리하면 혹독한 추위가 갑자기 닥쳐 배추가 얼어붙고 결국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 믿었으며 이는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로도 보았습니다. 결과 겨울 내내 먹을거리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가족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김장을 통한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어 집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심지어 불운이 겹쳐 재앙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 찬물로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지 마라. Do not wash your body or laundry with cold water. 미신적 이유. 입동 무렵부터는 찬 기운이 대지와 인간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찬물로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하는 것은 몸속의 온기를 빼앗아 질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따뜻한 기운과 복까지 빼앗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찬 기운은 악귀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므로 찬 기운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집안에 불운과 질병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몸을 차게 하는 것은 생명의 불씨를 끄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 감기나 기타 심각한 질병에 걸려 겨울 내내 고생할 수 있으며 집안의 화목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찬 기운이 집안에 오래 머물러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4. 날카로운 물건으로 땅을 함부로 파지 마라. Do not dig the ground carelessly with sharp objects. 미신적 이유. 입동이 되면 땅의 기운이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 땅 속의 정령들도 휴식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날카로운 도구로 땅을 함부로 파는 행위는 잠들어 있는 땅의 정령들을 깨우거나 화나게 하여 땅의 기운을 해치고 이듬해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숨어있는 애군이나 불길한 기운을 지상으로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땅의 신령을 거스르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다음해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땅의 저주를 받아 집안에 불운이 닥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5. 과도한 사냥이나 낚시를 하지 마라. Do not engage in excessive hunting or fishing. 미신적 이유. 입동은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하며 생명을 보존하려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과도하게 사냥이나 낚시를 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거스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생명의 기운을 빼앗는 죄로 자연의 노여움을 사서 오히려 자신의 재물이나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깨우는 것은 큰 불운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운이 겹쳐 가족에게 해가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보복으로 인해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개. 불필요한 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마라. Do not engage in unnecessary quarrels or fights. 미신적 이유. 겨울은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고 화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입동에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집안의 화목을 깨고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여 불화를 심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겨울의 어둠 속에서 불화는 더욱 깊어져 해소되기 어렵고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불화를 부르고
불화는 더 큰 추위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으며 불운이 겹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악행으로 여겨졌습니다. 7. 불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Do not handle fire carelessly. 미신적 이유. 겨울은 건조하고 불의 위험이 높은 계절입니다. 입동부터는 불의 신령이 더욱 예민해진다고 믿었기에 불을 함부로 다루거나 낭비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의 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은 따뜻함과 생존의 상징이기에 그 신성함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여 땔감을 낭비하는 것 역시 금기였습니다. 결과 화재로 인해 재산을 잃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의 신령의 저주로 인해 집안의 불운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 생존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8. 어른이나 노인을 홀대하지 마라. Do not neglect or disrespect elders. 미신적 이유. 어른들과 노인들은 겨울을 지혜롭게 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안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입동에 그들을 홀대하거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조상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에 큰 불운과 재앙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노인들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에 더욱 취약하므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덕을 쌓는 행위이자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결과 조상의 벌을 받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손들에게도 불행이 대물림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9. 춥다고 하여 너무 일찍부터 따뜻한 곳에만 머물지 마라. Do not stay only in warm places too early, just because it's cold. 미신적 이유. 입동은 겨울의 시작이지만 아직 몸을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에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다가올 혹독한 한겨울의 추위에 대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들은 초겨울의 작은 추위를 겪어야 진정한 강건함이 생긴다고 믿었으며 너무 일찍부터 나약해지면 겨울의 심장이 이를 비웃고 더 큰 추위를 내린다고 여겼습니다. 결과 진짜 추운 한겨울에 작은 추위에도 쉽게 병들거나 기력이 쇠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겨울 내내 잔병치레를 하게 되며 정신적으로도 나약해져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 다른 사람의 겨울 준비를 방해하지 마라. Do not obstruct others' winter preparations. 미신적 이유. 겨울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김장이나 땔감 마련, 집 보수 등 겨울 준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겨울의 심장을 더욱 노하게 만들어 마을 전체에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가장 비난받는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신에게 더 큰 불운과 재앙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벌을 받아 겨울 내내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이처럼 입동이라는 절기를 통해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겸손하게 겨울을 맞이하며 삶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혜와 경고의 목소리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가올 겨울을 현명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